오늘 보여드릴 케이스는 25번의 디펙트 클래시피케이션상 그리고 디선스 디펙트를 가지고 있는 발치와를 치료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45세 여자 환자시고요. PMH상 크기 소견은 없었습니다. 사용한 재료로는 그라프트 머티리얼로는 바이오스 이종고를 사용을 했고요. 배리어 멤브레인으로는 오스가이드 콜라겐 멤브레인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한 임플란트는 TS3 SA 임플란트를 사용했고요. 치료 기간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2개월이 소요가 됐고요. 파이널 팔로우업은 2021년 9월로 3년 10개월 팔로우업이 된 환자가 되겠습니다. 자, 술전의 파노라마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25번에 굉장히 큰 페리피칼 리전 그리고 본로스를 보이고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페리피칼 뷰와 CT로 보았을 때 치근단 하반까지 연장된 치근단 병소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슬프게도 버칼본의 디스트럭션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술전의 구강내를 보시면 특이 소견은 보이지 않으나 환자의 골파계나 이런 것들은 많이 진행된 상황이고요. 약간의 스웰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발치를 시행을 하고요. 페리피칼 그라뉴레이션 티슈를 일단 큐렛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제거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플랩을 열었을 때 다음과 같이 버칼 쪽으로 디센스 디펙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때 수직적인 위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디펙트가 있는 곳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는 경우에는 얼마나 버칼로부터 거리를 두고 식립을 하느냐가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최소 임플란트의 아우터 서피스에서 디펙트까지는 4mm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다가 정설이 되겠습니다. 임플란트는 TS3 SA 4.5에 8.5mm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습니다. 식립 후에 힐링어벗을 연결을 하고 이종고를 이용을 해서 고리식을 시행을 했고요. 콜라겐 멤브레인을 이용을 해서 그라프트 사이트를 스테빌라이제이션 했습니다. 수처를 마무리했고요. 자, 수술 직후에 파노라마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T를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그라프트는 안정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개월이 경과를 해서 최종 부철물을 장착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도 버칼 측의 볼륨 변화는 최소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파노라마와 CT 스캔을 확인했을 때 이식된 골은 흡수 없이 그대로 잘 유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로 46개월이 경과를 해서 팔로우업을 했는데요. 파노라마 상으로도 수직적인 골 흡수는 없이, 그리고 염증 양상 없이 잘 유지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종골의 특징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과 같이 아직은 메로우 스페이스나 코티칼 라이닝이 보이지는 않으나 방사선 불투과성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충분한 볼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서머리입니다. 이 환자는 14번에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하였는데, 발치 후 즉시 식립이 있는 발치와가 디선스 디펙트를 가지고 있는 발치와였습니다. 다른 디펙트들과 비교를 해 보았을 때 디선스 디펙트는 페네스트레이션 디펙트하고 직접 비교를 하더라도 조금 더 안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매니징 할 때 머티리얼 셀렉션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버칼본의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언제나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종골이나 이렇게 흡수가 많은 뼈들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종골이나 알로플라스틱 본 같은 흡수가 되지 않고 리모델링에 저항할 수 있는 이식제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디센스 디펙트를 매니징 하실 때에는 멤브레인을 이용을 해서 운드를 스테빌라이제이션 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나은 케이스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